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의 초강대국들조차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지도에서 조차 찾기 어려운 작은 나라가 단숨에 해결해버렸습니다. 불모지 사막에 새파란 농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며 전 세계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우디 왕실이 처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동양의 나라에 지금은 미래를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한국 기술을 가져오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에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농업기술개발청 총책임자 아사드 알리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고국에서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6%를 보유한 세계 제2의 산유국이며 국내 총생산은 1조 680억 달러에 달하는 중동 최대의 경제 강국입니다. 오일과 가스 등 광물 자원 관련 사업이 전체 국내 총생산의 40%, 수출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원유는 우리나라의 힘이자 자부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에너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개발청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비석유 부문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중에서도 식량 안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아무리 석유가 많고 부유해도 먹을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여름이면 기온이 50도를 넘고 모래 폭풍이 불어닥치는 건조한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런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풍요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식량 조달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선진 농업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참담한 실패만 맛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 극한 환경에 전혀 맞지 않았고 특히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시스템은 수백만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단 3개월도 지속되지 못하고 모래 폭풍에 망가지고 유럽의 첨단 온실 시스템은 우리 사막의 열기를 견디지 못해 내부 온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절수 농법을 도입했지만 사우디의 귀중한 물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전혀 없었어요. 수십억 달러를 들였음에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점점 무력감에 빠져갔습니다. 어쩌면 사막에서의 농업은 신의 영역이고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급히 부르셨습니다. 아사드, 어쩌면 우리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르니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조사해보게.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황당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반도체와 핸드폰으로 유명한 IT 강국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농업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요? 농업 기술이라면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을 다시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을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은 국토도 작고 농업 인프라도 부족한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 사막의 환경을 이해할 리 없잖아요. 제 대답은 거의 반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사드, 우리는 이미 선진 농업국들의 기술을 시도해보았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마련이지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좁은 국토와 제한된 자원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도전을 극복한 그들의 기술이 우리에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청장님의 말씀에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내심 반신반의했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할수록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전체 국토의 15%만이 농지로 사용 가능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인 나라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극소량의 물로 작물을 재배하는 수경재배 기술과 1년 내내 기후와 상관없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과연 이 기술이 사우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사 내부에서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구 기술도 실패했던 걸 한국이 다를까? 라는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도 저는 조사를 계속했고, 마침내 청장님의 승인 아래 연구팀을 꾸려 한국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우리가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을 배우러 간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고, 이전의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준비 후 팀원들과 함께 걱정 섞인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농업 강국이 아닌 한국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겠어 하는 생각과 동시에 새로운 나라를 경험한다는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긴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우디의 주요 공항도 매우 현대적이고 깔끔했기에 큰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분은 한국농촌진흥청의 이은석 연구원이었고 방문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사드 씨 사우디 대표단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다채로운 일정 동안 한국의 농업기술과 스마트팜 연구시설을 둘러보실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의 랜드마크를 방문하며 한국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체험해 보시죠. 서울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이은석 연구원은 한국의 발전 과정과 농업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농지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좁은 국토에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그의 설명은 흥미로웠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뜻밖에도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 롯데타워 방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방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높이 1km가 넘는 제다 타워를 건설 중인데 그 수주 전에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건설사들이 오라스콤, 파워차이나, 스칸스카 등과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건설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초고층 빌딩과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은석 연구원의 자랑스러운 설명에 저는 처음으로 약간의 관심이 생겼습니다. 롯데타워에 도착해 555m 높이의 웅장한 건물 앞에 서자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건물의 규모도 압도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정교함과 세련미였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 내부의 정밀한 시스템, 초고속 엘리베이터, 그리고 창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로 자체 환풍 시스템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모래바람이 자주 부는 우리 사우디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태풍과 같은 강풍에도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사우디의 모래폭풍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도시 곳곳에 녹지가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계획된 그림처럼 조화로웠으며 주변의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은 우리 사막의 단조로운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환경관리 기술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느낀 도시의 분위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카페에 모여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 공원에서 즐겁게 산책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도시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 팀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국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온실 안으로 들어서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막보다 더 극단적인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한 공간 안에서 초록빛 채소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토양 없이 채소 안에 물로 작물이 자라는 모습은 마치 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환경 요소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이은석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조건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중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수직 농장이었습니다. 10층 높이의 선반에 푸른 작물들이 LED 조명 아래 자라고 있었고 로봇팔이 자동으로 작물을 돌보는 모습은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이 수직 농장 시스템은 동일한 면적에서 기존 농법보다 10배 이상의 생산량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감이 없었지만 이러한 기술이 있다면 공간 제약이 큰 도시 내에서도 대규모 식량 생산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은석 연구원은 우리를 수직 농장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구역으로 안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기술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0m의 공간 안에 전체 농장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으며 이 작은 공간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양은 한 컨테이너만으로도 100가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한글로 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낯선 문자 사이에서 숫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죠.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태블릿을 꺼내 영어로 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물 재활용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일반 농법에 비해 98%의 물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렇게 적은 물로 가능한 겁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기 작은 장치들이 작물에서 증발한 수분을 포집합니다. 그리고 바닥의 시스템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공기 중에 수분까지 모아 정수한 뒤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이 시스템은 45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절약과 재활용의 가치관이 이 기술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에 항상 효율성을 중시해왔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한 동료가 이런 시스템이 사우디의 모래폭풍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요? 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이은석 연구원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제로 UAE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극심한 모래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 컨테이너 안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채소들을 보며 우리 팀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막 환경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연구소에서는 사우디보다 더 극한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테스트했고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했고 이은석 연구원은 세부 운영 현황과 경제성 분석 자료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물 절약, 에너지 효율성, 생산량, 유지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 농법보다 월등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국제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입증되었고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의 적응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각 국가와 지역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냉각 시스템과 물 재활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은석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리 사우디의 미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연구단지 내 다른 시설들도 둘러보았는데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 질병을 초기에 감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작물 성장 단계에 따라 최적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포장까지 완전 자동화된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이 정밀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식량 생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기술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항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에너지 효율, 자원 재활용, 그리고 환경 영향까지 모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이은석 연구원의 말에서 한국의 기술 개발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견학을 마친 후 우리는 작은 시식 공간으로 안내받아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맛보았습니다. 토양 없이 물만으로 자란 작물임에도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수경재배로 가능한 건가요? 라는 제 의문에 이은석 연구원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히려 토양 재배보다 더 정밀하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 맛과 영양 모두 뛰어납니다. 게다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연구단지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느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우리라도 식량 안보와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비록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지만 그 제약을 혁신적인 기술로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은석 연구원은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며 교육과 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해 왔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이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우리 사우디도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동료들은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해요. 세계의 흐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라며 열띤 토론을 벌였고 모두가 같은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에 의존한 경제에서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 그 중심에 스마트팜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퍼져나갔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땠나, 아사드? 라는 청장님의 첫 질문에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물 재활용 시스템과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술들이었습니다. 청장님은 제 보고를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 결정은 현실적인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석유 강국이라 해도 식량 안보와 물 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었어. 한국 기술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시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들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요청하면 기꺼이 지원해주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2달 후 리야드 외곽 사막 한가운데에 우리의 첫 스마트팜 시범 농장이 세워졌습니다. 모래와 바위뿐인 황량한 대지 위에 미래의 농장이 들어선 모습은 아이러니하면서도 희망찬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우리 팀과 함께 시설을 구축했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현지 지식이 결합되었습니다. 첫 번째 큰 도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는데 시스템이 가동된 지 2주일 만에 태양광 패널이 사우디의 강렬한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했던 환경보다 훨씬 더 뜨겁기 때문입니다. 한 한국 기술자가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우려하자 저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팀을 소집하고 기술진과 함께 밤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태양을 직접 반사하는 차열막을 추가하고 냉각수를 순환시켜 과열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개선된 시스템은 사우디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온도를 적정선으로 유지했고 작물들도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험은 모래폭풍이 다가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모래폭풍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특수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벽을 이중 보강하여 극한 환경에도 문제없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이 시작되자 우리 모두는 시설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바깥은 황색 안개에 휩싸이고 폭풍의 소리가 거대한 짐승의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밤새 지속된 모래폭풍이 지나간 후 조심스럽게 시설 상태를 확인하니 외부는 모래로 뒤덮였지만 내부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작물들은 모래폭풍의 흔적조차 없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범 농장이 가동된 지 석 달 만에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등 다양한 채소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나 수확되자 농업개발청 고위 관계자들이 방문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50도를 넘는 극한의 더위와 모래폭풍 속에서도 신선한 작물이 생산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왕실 관계자들도 직접 시설을 방문하며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우리 사우디의 미래다. 우리가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시범 농장은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첫 수확 소식이 언론에 퍼지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면서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을 확대할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대규모 스마트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농업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농업 분야를 넘어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수처리 기술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 양국 협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때 평범한 공무원으로 경제학을 전공했던 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농업기술 협력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의 배경에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의 성실함, 끈기, 그리고 혁신을 향한 열정이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해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해결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은석 연구원은 부끄럽게 웃으며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인의 겸손함과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가 그들의 발전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사우디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넘어 완전한 순환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원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우리가 오히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배워 미래를 준비하게 되다니 아이러니하면서도 세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식량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농업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기술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세계가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에 녹색혁명을 가져온 대한민국 기술진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막의 불모지를 푸른 농장으로 바꾼 한국 기술의 힘과 자원 없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새로운 시각과 끈기로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기술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고 이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